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윤석열의 비자금이 있는 것으로 그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사람의 스승, 해우스님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만든 일광종 말고도 연민복지재단이라고 하는 곳이 등장을 했죠. 근데 저희가 이제 단독으로 연민복지재단에 대해서 여러 의문투성인 지점들을 정리를 해드린 바 있는데 추가적으로 확인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무엇보다 지금 어제자로 제가 아침 라이브를 진행할 때 그 복지재단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그 이상한 지점들을 다 체크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제 오늘 보니까요, 이 복지재단 홈페이지를 아예 폐쇄를 시켜버렸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와 연관되어서 정말 수상한 복지재단이 등장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죠. 특히나 2017년에 설립된 복지재단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급조되고 심지어는 운영하고 그 운영과 관리조차 되지 않는 공식 홈페이지를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드리면서 이상한 지점이 한둘이 아니다라는 것을 짚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문제가 될 것을 인지했는지 현재 해당 그 연민복지재단 홈페이지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제가 어제 아침 6시 라이브 할 때만 해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을 때 홈페이지 정상적으로 살아있는 거 보셨죠, 같이? 자, 근데 참 당황스럽습니다. 자, 지금 홈페이지, 연민복지재단 홈페이지 사이트 준비 중이라고 하면서 홈페이지를 폐쇄해놨습니다. 본부장 리스크가 하나 더 등장을 한 거죠. 자,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복지재단이라고 한다면 결코 이처럼 공식 홈페이지를 내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제 해당 연민복지재단의 임원진들이 죄다 MB정부 시절 당시에 국세청 고위 관료들이라는 점, 그 밖에 수상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달을 드렸죠. 오늘은 어제자로 전해드렸던 그 수상한 지점에서 추가적으로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간단하게 근데 혹시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배경부터 조금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어제처럼 다 얘기하진 않겠지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윤석열 후보의 사실 검사 시절부터 어떤 수사의 중요한 판단을 도왔다, 그리고 뭐 이후에 윤석열의 캠프에 일을 도우면서 캠프의 인사부터 윤석열의 어떤 대외적인 메시지, 어떤 정치적인 일정, 이런 것을 많은 부분을 관여해 왔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 무속인 건진법사. 근데 이 건진법사라고 하는 이 인물, 전모 씨라고 이름이 거론되어 왔었는데 전성배라고 하죠. 전성배. 풀네임은 전성배입니다. 근데 일광 조계종 처음에 들었을 때 뭐야, 여기 뭐 대한불교 조계종하고 관련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을 테지만요, 대한불교 조계종하고는 그리고 한국불교종단 협의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종교단체였습니다. 근데 이 일광 조계종이라고 하는 종교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죠. 건진법사라고 하는 이 전성배가.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것, 이 일광종을 설립한 사람은 바로 이 전성배라고 하는 인물의 스승 해우스님이라고 불리는 원종택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해우스님이라고만 나왔지 뭐 이름 거론되지 않았었는데요, 이름도 이제 나왔습니다. 원종택입니다. 특히나 이 원종택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전성배 보고 야, 너 가서 윤석열 도와 라고 보냈던 인물로 알려져 있죠. 지난 김건희의 코바나 컨텐츠 행사에 자주 축원을 했던 사실도 등장하는 만큼 이 원종택이라고 하는 인물은 김건희와 윤석열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원종택이라는 사람이 지난 2017년에 이 연민복지재단이라고 하는 곳을 설립을 하는 거예요. 참고로 원종택이 설립한 그 월강사에다가 연민복지단을 같이 설립을 하죠. 주소지가 같아요. 월강사의 위치입니다. 3회올길 135, 명설이 528로 돼 있죠, 여기 집어는. 자, 여기 좀 크게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연민복지재단, 지금은 이 홈페이지가 지금 닫아져 있어요. 폐쇄되어 있는데 그 연민복지재단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찾아오시는 길에도 역시나 3회올길 135, 자, 이렇게 확대해보면 3회올길 135, 명설이 528 동일한 곳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자 역시도 원종택 씨로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어제 정리해드렸던 것처럼 이 연민복지재단에 설립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에 수시로 후원을 해오면서 윤석열의 테마주로 묶여 있었던 H건축회사, 여기가 연민복지재단에다가 1억을 출자를 한 것이 확인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참고로 이 H건축사, 제가 3곳으로 추려진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3곳 중에 한 곳으로 좁혀졌습니다. 바로 희림건축사가 1억 원을 출연한 것으로 확인됐죠. 그리고 또 이 연민복지재단 설립 과정에서 똑같이 1억 원을 출자한 회사가 있었죠. 바로 윤석열 캠프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에 활동했었던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이 양반이 국민의힘에 당선되기 전, 그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이전이었던 2020년까지 이 한 회사의 대표로 있어요. 그러니까 효림 HF라고 하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 역시도 연민복지재단에다가 1억 원을 출자를 했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 일광 조계종을
설립한 이 원종택이라는 인물이 도대체 왜 그 본인이 운영하는 일광사 보살들한테도 윤석열 지지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왜 자신의 제자인 건진법사라 불리는 전성배를 야 너 가서 윤석열 적극적으로 도와 라고 지시를 했는지 알 법한 내용이 지금 등장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어제 이 수상한 연민복지재단의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가지고 조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어제 실제로 방송 보시면서 확인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제만 해도, 어제 아침 6시만 하더라도 연민복지재단의 공식 홈페이지는 다 확인이 됐습니다. 다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 정확하게 오전인지 오후인지는 모르겠는데 바로 폐쇄가 됐죠. 자, 2017년에 설립된 복지재단이라고는 보기 힘들 정도로요, 그 공식 홈페이지는 전혀 관리도 안 돼, 운영이 전혀 안 돼 있던 모습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셨습니다. 혹시 그 궁금하신 분들은 어제자 방송을 꼭 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제자 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은 뭐였냐, 그 흔한 후원 계좌를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죠. 심지어 오프라인 후원하는 방법, 뭐 온라인 후원하는 방법, 이런 탭이 다 존재해요. 게시판은 있는데 들어가면 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다라고 하면 분명 있어야 될 뭐 활동 사진, 활동 기록도 전혀 없었죠. 그래서 제가 구글링을 해서 다 봤다라는 거 아니에요. 구글링을 해서 다 찾아보니까 발견된 4번의 그 활동 내용이 확인되는데, 4번의 그 활동 내용 딱 고작 그뿐이었습니다. 2017년부터 운영을 했다라는 복지재단이 활동 내용이 고작 4개밖에 구글링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런데 뭐 이건 그렇다 쳐요. 근데 가장 이상했던 부분은 이거였어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임원 소개란을 보게 되면 어제 보여드렸던 임원 소개란이 이거였어요. 이게 제가 홈페이지에서 확인했던 내용인데 그 홈페이지가 폐쇄되니까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자 제가 방송했던 부분에서 캡처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임원 소개란이 있는데, 자, 이건 그냥 제가 옆에 띄워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임원 소개란의 일부분만 먼저 보여드리죠. 맨 꼭대기에서부터 볼게요. 자, 대표이사 이현동이라는 인물, MB정부 당시에 국세청장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아래 이사 임재원이라는 인물, MB정부 당시에 역삼 세무서장이었죠. 자, 그리고 또 한쪽, 이 반대쪽, 지금 이게 왼쪽 부분만 띄워드린 건데 임원 소개란의 오른쪽 부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맨 아래 보면은 감사로 있는 조영관이라는 인물 있죠. 마찬가지로 MB정부 당시에 서울국세청장의 심지어 법무법인 바른의 현직 고문이죠. 자, 모두 이 MB정부 당시에 고위 세관 공무원 출신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디테일하게 또 한 번 더 짚어볼게요. 추가적으로 확인된 부분까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대표이사인 이현동이라는 인물, MB정부 당시 국세청장 하면서 이명박 그 도곡동 땅 관련한 보도를 막아세운 공로를 인정받았던 인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뒷조사라든가 그리고 비자금 뭐 추적을 진행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그 상황을 보고하고 난 이후에 1억 2천만 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된 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추가로 확인된 내용이 뭐냐? 자, 이 사건, 그러니까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이 사건이 2018년 3월 2일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의해서 국고손실 등으로 기소가 되었어요. 서울중앙지검이 기소를 해서 이 이현동이 이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던 시기에 이현동 이 전 국세청장 연민복지재단의 설립을 돕고 대표이사로 취임을 해요. 그 이후에 기소된 재판 어떻게 되었는가? 1심 무죄, 2심 무죄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뭔지 아십니까? 이때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 누구였느냐? 바로 윤석열 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라는 점이죠.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이었고 중앙지검의 3차장엔 누가 있었느냐? 윤석열의 최측근 한동훈이 있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윤서방파로 해서 윤석열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그렇게 분류되는 인물 중에 송경호 특수 2부장도 역시나 서울중앙지검에 있었죠. 근데 추가로 확인된 부분에서 이상한 부분은 이뿐만이 아니에요. 연민복지재단을 설립할 때, 그러니까 이 연민복지재단의 설립을 해우스님이라고 불리는 원종택과 함께 이 설립을 도왔던 이 두 번째 인물, 여기 두 번째 인물이요, 임재원 이사, MB정부 때 서울 역삼 세무서장을 했던 인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세무법인 이원의 대표 세무사라고 나와 있죠. 이 사람이 세무법인 이원을 설립할 때 그 같이 동참해서 현재 대표 세무사로 있습니다. 근데 추가로 확인된 바에 따르게 되면 세무법인 이원이 연민복지재단을 설립할 때 2017년에 설립을 했죠. 2017년 당시에 무려 7억 원을 출자합니다. 가장 많은 돈을 출자를 하죠. 그 밖에 어제 말씀드렸던 마지막 인물은 감사 조현관이라는 인물. 자, 감사 조현관 맨 아래 있는 인물이죠. MB정부에서 사실상 MB정부가 만들었다라고 보는, MB정부가 만들었다라는 꼬리표가 붙어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지금 현직 고문이라고 하죠. 그리고 MB정부 당시에는 이 사람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울 국세청장을 지낸 인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런데 지금
지금 이 3명 지금 보시면 감사 조영관, 대표이사 이현동, 그리고 이사 임재원, 이 3명 이외에도요, 이들 면면을 다 열어보면 참 대단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자, 하나씩 짚어보죠. 임원 소개란에서 지금 이사 임재원 아래 있는 사람들을 좀 볼게요. 이사 전철환, 현재는 뭐 한 중소기업의 공동대표 이사로 있다라고 하는데, 보시면 전직 제1모직 경영지원실 상근 고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 기사들을 살펴보니까 당시 굉장히 잘 나가던 제1모직 전무로서 떠오르는 실세였다라고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죠. 이 이사 최충순이죠. 최충순 같은 경우는 일광조계종의 총무원장을 맡았던 도안스님이라고 불리는 인물이에요. 일광종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아래 감사 박수환. 자, 전직 한국은행 조사 2부장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회계법인계의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3일 회계법인 대표를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2014년에는 뭐 한국동인 회계사회 조세부회장을 또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 오른편에 임원 소개란도 한번 보죠. 여기 보시면 쭉 내려서 세 번째 이사 원종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원종택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지금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인식하고 계신 분들은 딱 꽂히셨을 텐데요. 이 사람이 바로 일광종을 설립한 건진법사 스승인 해우라는 사람이죠. 자, 이 인물들을 쭉 종합을 해보게 되면 일광조계종 사람 외에는 대부분이 국세청의 어떤 고위 관료로 있던 사람들이거나 조세와 관련된 정말 이 전문 지식이 상당하고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면면을 쭉 다 종합을 해보면 추려지는 내용들은 이거예요. 첫 번째, 이명박 시절 국세청 실세들이었다라는 거. 두 번째, 대구와 영남대 라인으로도 추려집니다. 뭐 대구 라인으로 보게 되면 전철한 이사 보시면 세 번째 전철한 이사, 그리고 조현관 감사 대구 출신이고요. 이현동 대표이사는 대구 지방국세청에서의 그 조사국장을 또 역임했던 경험 외에도요, 국세청장 시절에 대구와 경북 출신들을 위주로 해서 등용을 했던 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영남대 라인은 이현동 대표이사랑 박수환 감사, 그리고 조현관 감사 모두 영남대 졸업생이라고 합니다. 자,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희한하죠. 그 이상한 지점들이 포착이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과 이 전직 세관 공무원들, 그리고 바른 법무법인, 이들이 공통되게 MB와의 연결점들이 있다라는 점, 하필 전직 세관 그 고위 관료들이 연민복지재단에 뭉쳐 있다라는 점, 이에 따라서 관피아들의 카르텔이 의심되는 정황, 운영된다고 보기에는 힘든 이 연민복지재단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어제 오전만 해도 열렸는데 논란이 되니까 홈페이지가 폐쇄. 연민복지재단을 설립하는데 이 원종택이라는 일광조계종의 설립자와 함께한 이 이현동 대표이사는 하필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때 수사 중이었던 인물, 그리고 사건은 계속해 무죄. 이 연결점들을 종합해보게 되면 재판을 받던 이현동 대표이사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었던 그 법인들로부터 출연금들을 모아가지고 재단을 설립을 하고, 그리고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와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일광조계종 설립자인 원종택을 재무이사로 영입을 해가지고 윤석열에게 로비할 목적이 아니었는지가 강하게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현동의 죄는 봐주기 형태로 진행이 되었던 것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실제로 연민복지재단의 자산은 17억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요, 17억 중에 원종택 소유의 토지 3억 5,800만 원, 요걸 제외하면 모두 현금과 현금성 자산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어제 여러분들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했듯이 제대로 된 후원 모집 활동을 해오지 않았고 그냥 구색만 맞춰 놓았던 복지재단이라는 점을 두고 봤을 때 윤석열의 비자금용 페이퍼 컴퍼니 같은 페이퍼 복지재단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자, 무엇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연민복지재단의 사이트를 폐쇄한 것만으로도요, 제대로 된 윤석열의 이 발작 버튼을 누른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고, 끝까지 시청을 함께 해주신 분들,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구독 눌러주신 분들, 활발한 채팅과 댓글 남겨주신 분들, 그리고 후원해주신 분들까지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